집주인에게 건넸던 신분증, 연락처, 심지어 떵떵거리던 직장 정보까지 전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정교한 껍데기였거든요. 놀랍게도 애초에 로버트 쿠퍼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알카이트 미제 사건, 완벽한 이방인의 노크. 어느 날 갑자기 내 공간에 절대 들여놓지 말아야 할 존재가 걸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04년 5월 중순, 미국의 한 평온한 마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53세의 알카이트는 집안에 남는 방을 새놓겠다는 광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18일,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로버트 쿠퍼라고 소개한 이 남자, 놀라울 정도로 예의가 바르고 깍듯했어요. 심지어 첫 달 집세라며 두툼한 현금 뭉치를 망설임 없이 내밀었죠. 깐깐하게 신용을 확인하려던 집주인의 경계심을 완전히 녹여버릴 만큼 완벽한 신사였달까요? 겉보기에 너무 완벽한 타인은 어쩌면 철저히 계산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극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5월 22일, 이 낯선 신사는 짐을 싸들고 알카이트의 집으로 정식 이사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알카이트가 세상에 살아있는 채로 목격된 마지막 날이 됩니다. 불과 이틀 뒤인 5월 24일, 평소에 결근 한 번 없던 알카이트가 회사에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문이 굳게 닫힌 그 집, 차가운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경찰들이 마주한 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변을 당한 알카이트였습니다. 단 이틀 사이에 그 평화롭던 지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강도치고는 그 남자가 남긴 흔적들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신사 같던 그 이방인은 정말 방을 구하러 온 세입자가 맞았을까요? 그가 남긴 의구심, 신사의 과명과 지하실의 비명,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방을 보러 온 그 남자는 이사를 온 직후 함께 만났던 알카이트와 알카이트의 연인을 만났고 그 둘에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여 대접하죠. 그녀는 수사 초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똑 부러지는 전문직 신사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나중에 그가 범인임을 알게 되고 그의 연인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범인의 완벽하게 짜 맞춘 듯한 사교적인 가면. 하지만 바로 이 지점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진짜 목적이 집이나 돈이었다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순간 그대로 사라지는 게 상식적인데요. 쾌감을 쫓는 이들은 지배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기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차가운 지하실 기둥에 묶인 채 영문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이나 끔찍한 고문을 견뎌야 했던 집주인. 그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신음은 누구를 위한 유흥이었을까요? 게다가 일이 끝난 뒤의 행동은 더 소름 돋습니다. 아주 느긋하고 철저하게 온 집안을 샅샅이 지워나갔거든요. 머리카락 한 올, 지문 한 점 남기지 않는 완벽한 사후수습. 그리고 유유히 주인의 차를 몰고 나가 근처 ATM 기기 앞에 섭니다. CCTV 카메라를 빤히 응시하며 카드를 밀어넣는 그 대담함,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닌, 면식범도 아닌 이 남자가 진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로버트 쿠퍼, 지팡이를 짚은 사냥꾼.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지팡이의 의지에 걷던 남자. 얼핏 보면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해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30대 중후반의
평범한 인물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집주인에게 건넸던 신분증, 연락처, 심지어 떵떵거리던 직장 정보까지 전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한 정교한 껍데기였거든요. 놀랍게도 애초에 로버트 쿠퍼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리를 저는 척 지팡이를 짚었다. 이건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입니다. 상대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체적 결함을 연기한 거죠. 진짜 무서운 건 그 지팡이를 짚던 손으로 지하실에선 전혀 다른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솜씨나 고도의 심리전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절대로 초범의 어설픈 행동이 아닙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전직 군인이나 정보요원 혹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쌓은 프로페셔널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수사기관도 곧바로 미국 전역의 첨단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어요. 전직 군인과 정보요원의 지문과 DNA까지 전부 대조해봤지만 놀랍게도 단 한 군데도 일치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망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이 유령 같은 존재,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이토록 완벽한 범인이 왜 하필 아무 원한도 없는 평범한 남자의 집 지하실을 찾아왔던 걸까요? 카메라를 향한 미소. 처음 집을 찾아왔을 때 분명 지팡이의 의지에 다리를 쩔뚝이던 그 가련한 모습 기억하시나요? 동정심마저 자아내던 그 걸음걸이가 어두운 밤 ATM 기기 앞 화면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CCTV에 녹화된 화면 속 남자는 지팡이도 없이 너무나도 민첩하고 똑바르게 걷고 있었거든요. 처음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그 모든 시간이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철저히 기획된 연극 무대였던 셈이죠.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남자의 심리입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카메라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기 마련인데 이자는 오히려 스키 마스크 너머의 눈빛으로 렌즈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어디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라고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거죠. 현장에 유일하게 남겨진 단서 하나, 바로 아주 독특한 브랜드의 신발 자국입니다. 수사팀은 이 신발을 토대로 숨가쁘게 뒤를 쫓았지만 이마저도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범인은 추적을 교란하기 위해 일부러 자기 발 크기와 전혀 맞지 않는 남의 신발을 구해 신고 현장을 휘젓고 다녔던 거니까요. 신체적 특징부터 눈에 보이는 단서까지 모든 것을 가짜로 채워넣은 이 절대적인 악마. 이토록 완벽한 덫을 놓은 인물이 과연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곁에서 또 다른 지팡이를 짚고 서성이고 있는 걸까요? 미완의 도화지와 남겨진 문고리. 그로부터 20년, 강산이 2번이나 바뀐 지금까지도 그 완벽한 가면을 썼던 남자의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세월이 흘러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잖아요. 수사팀도 마침내 현장 구석에 숨어있던 아주 미세한 세포를 찾아내 범인의 완전한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잡았구나 싶죠. 그런데 이 완벽한 지도를 들고 전 세계의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두드려도 단 하나의 이름조차 튀어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그 자는 아직까지도 완전 범죄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악마는 뿔을 달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예의 바르며 심지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나약한 이웃의 얼굴로 찾아오죠. 우리의 선한 마음과 방심이야말로 그들이 노리는 가장 취약한 틈새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가장 사적인 공간에 빗장을 타인에게 열어준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비극을 부를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잔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공유 경제니 1인 가구니 하면서 낯선 일을 공간에 들일 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장치는 과연 20년 전보다 더 단단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범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또 다른 열린 문틈을 조용히 살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밤 누군가가 당신의 방에 보러 오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가면을 알아챌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스릴러였습니다.